자, 한국 화장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국 화장품이 완전히 미션을 뛰면서 지금 13.7%를 찍고 있습니다. 어제 쪽에서 이제 연결된 거고요. 근데 어제 쪽에서 연결된 넥스트 시세를 제외하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8%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세가 지금 쭉 빠져나오는 이런 그림들 보이고 있는데 뭐 딱히 특별하게 뉴스는 없습니다.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얘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델은 근래 가장 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했던 쪽으로 최근에 많이 눌려있던 쪽으로 가라는 얘기 들었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끝나고 난 다음에 원전 두산 에너빌 시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메이저 주요한 주도 섹터들 가운데 근래 그 가장 못 올랐던 게 조선이다. 그래서 조선으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죠. 2달 전에. 그리고 이제 2, 3주 전에는 자 이제 조선주들이 자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노란 봉투법 가지고 2번 연속으로 두들겨 맞는 시세 나오고 난 다음 두 번째 두들겨 맞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조선은 박스에 갇히는 형태가 될 테고 조선 기자재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으로 달리고 실적으로 달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 항상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섹터를 고르면 된다. 그래서 방산, 조선, 화장품, 원전, 전력 이렇게 해서 이 각 대표주들의 주가 흐름 달라지는 것도 비교로 보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이 특별한 뉴스가 올라서 들어가냐라고 하면 그런 거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의 시세뿐만이 아니라 코스맥스 같은 경우 자 어제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화장품 쪽에서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 종목을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자 이 코스맥스와 그리고 코스닥의 실리콘2 같은 종목을 짚어드렸었죠. 코스맥스 저값 박스권 어제 뚫고 들어가고 있고요. 실리콘 하나 둘 셋 넷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아주 강하게 치고 빠져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모두가 다 뉴스가 없어요.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아무런 뉴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쪽이 아니라 제일제당하고 이제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소재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화장품 쪽에서 조금 거래 따라지는 거죠. 결국에 이거 지금 뭐에 들어가냐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선 K컬처 확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재료긴 합니다만 시진핑 방한기대 같은 쪽에 여행주 같은 경우 시진핑 방한기대를 갖다 집어넣었고요. 지금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저께는 웹툰, 어제는 여행, 관광, 카지노,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장품. 이렇게 해서 강세 순환으로 저 전체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방산 오르고 그 다음에 조선 오르고 전력 오르고 원전 오르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들어가는 형태로 강세 순환으로 계속 돌고 있다. 우리 매일 저녁에 나오는 마감에서 나오는 강세 섹터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강세 순환으로 계속 돌고 있다라는 얘기. 요 케이스도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게 차례대로 도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앞에 그래서 컨텐츠 쪽까지 이렇게 빠져나오는 단 이제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시소였었죠. 주도주들이 눌리고 그리고 반대쪽 시세가 돌아가는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오늘은 다시 이제 주도주 쪽의 방향.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가 화장품이 원래는 주도 섹터죠. 주도 섹터 내에서 이제 롱숏 걸려 들어가는 화장품이 이제 저가 쪽 섹터냐 주도 쪽 섹터에 가깝냐라고 본다 그러면 중립보다도 조금 더 위로 들어가죠. 주도 섹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화장품주의 APR이라든가 달바그로브 같은 경우 저 고가 갔었고요. 코스맥스도 고가 갔었고 실리콘2도 고가 경신하고 들어갔었고 범텍코리아 고가 경신해서 들어갔었고 이거는 앞에 늘 얘기했던 대로 화장품에서 가장 덩치가 컸던 기존 대표주 탑2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연달아 나란히 달려 들어가면서 반도체 전체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설비 같은 경우 호성중공업과 현대로템,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이렇게 해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몸빵주들이 달려드는데 화장품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계속해서 롱숏에 걸려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여기서 잠깐 이게 좀 특이한 시세가 오늘 나오고 있어서 이게 체크를 드리는 건데 자, 이 한국 화장품의 경우는 당연히 한국 화장품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K뷰티 붐 타고 올려 들어간다 해서 수출 기대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주가 올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수출 기대고요. 이 한국 화장품의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전형적인 후발 상승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었죠. 한국 화장품. 제가 보시는 것처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제 화장품 쪽에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만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비교 자체가 애초에 안 될 종목이긴 합니다만, APR 있고요, 달바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라 그러면 코스맥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콜마가 있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와 화장품 OEM 회사. 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전체로 주도 섹터들이 각각 시기가 다르게 주도 업종이 바뀌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러고 있죠. 다르죠? 움직이는 시기 자체가 조금씩 차이를 나면서 벌어져서 APR 같은 경우는 저 아래쪽에 있다 여기서 속도 내고 들어왔었고요. 이제 그 뒤에 달바 글로벌 속도 내고 들어왔었고 요런 흐름으로 들어가는데 자, 요 자리에다가 한국 화장품 집어넣으면 뭐 물론 코스피에도 한국 화장품 외에도 뭐 토니모리라든가 뭐 그래서 여러 개의 화장품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한국 화장품 실제로 실적이 나질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앞쪽 같은 데서는 애초에 뭐 주가 따라가지도 못했었고요. 자, 이렇게 가다가 쭉 들어가서 이제 2023년 후에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그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미쳐날 때 올라 들어가면 초기 흐름에서는 따라가지도 못하죠. 이따가 후발로 따라 들어가고요. 얘네들 벌써 일찌감치 치고 시켰는데 따라가지 못하가 후발로 들어가고요. 이쪽 국면에서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었고 그렇다가 얘네들 다 간 다음에 후발로,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후발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후발 강세주.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뒤쪽에서 이제 단타 매매로 들어가는 이런 유형의 종목이었거든요. 한강 화장품이 이런 형태의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얘가. 나머지 애들은 다 사상 최대 실적 아닙니까? 물론 얘도 이렇게 본다면 엄연히 실적만으로는 사상 최대긴 해요. 그렇죠? 실적만으로 본다 그러면 매출도 최고고요. 영업이익도 최고고 순이익도 최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얘도 사상 최대이긴 한데 이걸 사상 최대라고 내밀기엔 참 부끄러운 실적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 세력형으로 많이 들어온 이 토니모리라든가 이런 쪽의 회사들 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좀 많이 처지죠. 토니모리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제일 병신 같은 종목 중에 하나인 에이블 CNC. 역시 마찬가지 코스피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 올라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런데 뭐 한국 화장품의 경우는 실적이 지금 굉장히 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고 개인 중심으로 쳐서 달려 돌아 들어가는 건데 이런 형태에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개입을 했죠. 세력이 개입을 하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요. 기본적으로 5배 이상은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 전해드리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오면서 개인 중심에 일단 달려보자라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앞에 보신 것처럼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이게 펀더멘털이 되질 않는 종목이에요. 이거 보신 것처럼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 도로 이렇게 적자로 뻥 내려가 버리고요. 전분기보다도 못하고 전년보다도 못하고 실적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만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형적으로 이 세력들의 경우 찔러서 자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역시 마찬가지 찔러서 먹고 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즉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살짝 스타트 끄는 장세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 이 벽 지금 여기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죠. 오늘 현재 시세로 친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 지금 오늘 장중 고가 지역 정도가 한계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끌어서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일단 유력해진다는 게 하루 쉬었다가 화장품 전체가 올라 들어와야 맞으니까요. 자, 화장품이 깨질 때 이유가 있으면서 깨졌냐 이거죠. 아니죠.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코스맥스가 깨질 이유가 없어요. 달바 글로벌이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나쁜데 이걸 쇼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결국에 장난친 거죠. 풍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장난쳐놓고 그러고서는 지들이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까부셔놓고는 그러고는 지금 와가지고 또 싸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풍산
아주 어닝 쇼크네 뭐래고 그리고 난리치면서 까놓고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가로 볼까요? 저점 매수로 볼까요?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 권고, 저가 매수 기회 저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나오는 것처럼 쓸데없이 핑계 잡아가지고 까 부셔놓고 개인들 떨구고 그리고 뒤에서 채워나간다. 그렇죠? 이 케이스잖아요 지금. 그냥 요 화장품들 같은 경우도 이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달바글로벌이 도대체 얼마나 나빴는데 이게 지금 깨질만한 쇼크로 깨질만한 실적이냐 이거야. 에? 직접 보고 확인을 하자 이거죠. 이게 뭐 어딜 봐가지고 이게 쇼크로 깨질 이 쇼크로 이렇게 개박살 만큼의 날 만큼의 실적입니까? 얘가 이게 지금 쇼크로 깨질 만한 실적이에요? 290억인데 전년 대비로 여전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더블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로 연간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 더블을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쇼크로 깨지냐 이거. 그러니까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전 같은 경우는 내내 중국 가지고 장난치고 이랬던. 그래서 처음부터 깨질 때부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갈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깨질 때 아무 이유 없이 깨졌는데 올라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 이유 없이도 올라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 이제 개별 쪽에 말고 시장을 전체를 섹터 전체를 리드할 만한 종목으로 꼽아드렸던 게 바로 어저께 설명을 드렸었던 코스닥에서는 실리콘2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코스맥스 이 두 종목이 뭡니까? 각각 장난치는 대표 종목이잖아요. 코스닥에서는 실리콘2, 코스피에서 코스맥스 저 앞쪽에서부터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진출이라고 하는 이 종목을 아모르퍼시픽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아모르퍼시픽이 LG생건이 중국 때문에 깨지고 있는데 얘도 덩달아 그래가지고 중국 우려 그러면서 까죠. 여기 중국 우려가 어디 있냐고 여기에. 사상 최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경신해 두는데 여기 중국 측 우려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중국 우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슈에서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미국 코스맥스 USA의 우려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나왔던 문제다라고 얘기를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가죠. 실리콘트 치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좀 더 올라 들어올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거 구조적으로 선도에 서서 끌어당기는 이런 유형이 될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전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가지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두 개의 종목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한국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게 나란히 이렇게 맞물려 있는 종목인데 이게 주가가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바로 보이시죠?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같은 기조를 가고 있다가 자 이쪽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만 드립다 당겨버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은 내려요. 지금 농심하고 농심홀딩스가 그러고 있죠. 네? 농심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농심홀딩스는 위로 들어가는 정반대. 그러니까 농심홀딩스는 기본적으로 농심 때문에 오른다 그러는데 정작 농심이 내리고 있는데 농심홀딩스는 올라가는 기이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시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력 개입 때문에 얘기야. 세력 개입 그리고 그 뒤쪽에 주가 추종해서 따로 들어오는 개인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2차전지가 날아다닐 때 2023년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S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깨지는데 에코프로는 올라가는 기형적인 흐름들 보이는 바가 있었죠. 결국에는 기본 따라 되돌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건 밀려 내려왔다가 그래서 결국에 다시 또 같이서 묶여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거죠. 번갈아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은 한국 화장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국 화장품 제조를 중심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한국 화장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기는 작전형 시세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을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는 크게 노리는 부분들 시세를 보기가 좀 더 어렵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 자체가 들어 올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요. 그래서 어저께 설명드렸던 종목 지금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종목들 그렇죠. 선도주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코스맥스 실리콘2 요 정도 종목에 집중하고 낙폭과대로는 달바글로벌 요런 쪽의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야 추가적으로 쭉 더 시장 흐름 타고 올라 들어갈 때 종목
그럼들 쭉 타고 들어갈 때 거기에 얹어서 가치 상승을 맛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의 경우에는 다음 이제 한 개 정도 저 고점까지 올라 들어간 한 방 정도를 더 보시고,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저 위쪽으로 무슨 상한가 같은 쪽에는 아니 뭐 건수가 있어요. 상한가를 가지 요 정도까지는 당길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세력이 장땡이니까요. 이 정도를 당겼는데요. 아니 뭐라도 뭐 하다못해 같지 않은 뭐라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저쪽에 앞에 다른 회사들처럼 조단위 매출 때려. 예? 조단위 수출 성공시켜가지고 수출 크게 확대돼가지고 뭐 크게 나오겠다라는 거, 뭐 매출 10배를 보든지 하다못해 뭐 이런 개구라 소리라도 뭘 해야 상한가를 가든지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섹터랑 같이 가는 움직여서 이제 세력 들어가지고 조금 더 당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걸 당겨서 여기까지 해서 쭉쭉 뻗어서 날리는 흐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로 밀고 나가는 쪽의 종목들, 화장품 섹터에서는 코스맥스하고 실리콘토 이 두 개의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낙폭가드 쪽에 VT 같은 종목은 낙폭가드가 선명하게 낙폭가드긴 합니다만, 저쪽은 지금 패자 쪽으로 들어가는 섹터의 종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쪽보다는 이제 낙폭가드에서는 달바 글로벌 정보 이 정도로 한정시켜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장이 시작이 됐죠?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막 시작이 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살짝 지금 눌려져도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도 지금 장세가 다시 좋은 흐름들 유지를 하면서 지금 상승 종목이 어저께까지 이틀 연속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죠. 오늘 스타트에서는 다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의 2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노릴 종목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들어오시면 최고의 실전 투자 전문가 24분의 전문가들이, 이 24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고 전공 분야, 특기 분야가 다 틀립니다. 바이오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반도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력주 매매 잘하는 사람 있고 테마주 매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오늘 같은 장이라 그러면, 뭐 어제도 계속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오늘 같은 장이라 그러면요, 이 24개 방에서 종목 추천에, 그중에 코인방 2개 제하면 주식만 22개 방인데 종목 추천은 수십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추천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선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요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거 파악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성향에 맞는 종목들 요런 거 하나 하면 그거 이제 따라가서 살펴보시고 또 매매하시면서 전문가들 특기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시장 흐름에 맞춰서, 어제 같은 날에도 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도주 쉬고 틈새 시소 개별 쪽으로 튀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개별 쪽에 재료 매매, 세력주 매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살펴봐야, 그렇죠? 주도주 매매하는 사람보다 세력 매매 쪽 이쪽에 살펴봐야 더 이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전문가 쪽의 리딩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